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척추질환은 현대인의 8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 질환의 특성상 초기에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맞춤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문병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무래도 그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치료하세요? 초기에는 무조건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라는 건 뭐냐면 안정하시고요. 먹는 약을 드신다든지 네. 아니면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또 많이 좋아지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시거나 이러면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비수술적 치료 중에 이제 가장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그다음에 고주파수의 감압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사실 이런 비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정말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수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대소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5% 이하.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사실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볼게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경막외 유착 박리술 참 말이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신경 바깥쪽 공간은 경막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으로 한 2mm 정도 되는 특수한 카세타 관을 올려서 아픈 부분에 그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눌린 신경, 유착이 있는 신경을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을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 노란 게 신경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이것이 이제 특수한 카세타인데 신경이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눌린 신경 주변에 카세타를 올려서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부어있는 신경을 가라앉혀 주거나 이 신경이 부어있으면 주변하고 딱 들러붙거든요. 그런 거를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유착이 생기면 통증이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약물로 유착을 박리해 주거나 카세타가 직접 움직이면서 붙어있는 신경을 박리해 주는 방법이 바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착을 좀 풀어주면 통증도 내려가겠네요.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허리 통증이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수술한 다음에 유착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네. 우리가 수술은 절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흉터가 생기는데 네. 그 허리를 절개를 하면 신경 주변에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예. 이거를 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착이 흉터가 생기면 대부분은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돼요. 허리가 많이 아프다거나 뭐 다리가 수술을 했는데도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땡기고 아프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수술을 한 다음에 생기는 유착이 있는 경우에 경막의 유착 박리술 시술 대상이 되겠고요. 네.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재발한 경우에 수술하고 괜찮았다가 내가 또 다시 아파진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유착 박리술 시술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시술 원리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원리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국소 마취를 시행합니다. 전신 마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그 하얀색은 뼈고 노란색은 신경인데 지금 꼬리뼈 위에 구멍이 있습니다. 피부로 덮여있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특수한 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관을 통해서 꼬리뼈 밑에 구멍에 있는 관을 통해서 허리 부분에 아픈 부분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요. 지금 하얗게 떡지떡지 붙어 있는 게 유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아픈 부분까지 올라가서 병변이 있는 부분까지 정확히 올라가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유착도 없어지게 되고 부어 있는 신경도 가라앉혀주게 하는 방법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 되겠는데요. 전신마취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신마취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이 없을 수 있고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짧게 걸리고 환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어떤 큰 그 신경 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프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뒤에 하얀 신경들이 좀 툭 뚫어져서 보여야 되는데 그 5마디 중에 지금 3마디에서 4마디가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전신마취해서 절개해서 다 제거하고 나사못도 넣고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수술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이분의 증상이 이제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입니다. 50m 정도만 걸으면 양쪽 엉치가 빠질 것 같고 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앉아서 쉬어야 되고 이랬던 분인데 저희가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해서 호전이 좀 많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예. 이분은 그 좀 젊으신 분입니다. 4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그 원래 예전 평소에 허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 굉장히 반복을 했던 분이십니다. 네. 그러다가 병원에 내원하기 이틀 전에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통증이 막 너무 심해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네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치하고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내원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더니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많이 튀어나온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였네요. 그렇습니다.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경막의 유착 박리술. 그러니까 아까 어르신은 이제 협착증에 의한 예. 치료를 해드렸던 거고 이분은 그 디스크에 의한 치료를 해드렸는데 다행히 통증이 완화가 돼서 다행히 이제 금방 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 증상의 결과가 나타나진 않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바로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주 지나서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네. 대부분 크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호전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고요. 자,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경막의 유착 박리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이냐 비수술이냐가 어떤 차이냐. 예. 수술이라는 것은 절개를 해서 내 몸의 정상적인 조직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파괴를 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가 되겠고요. 비수술적 치료는 절개를 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한 절개를 하지 않고 국소마취하에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막의 유착 박리술도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죠. 그렇죠. 2mm 정도의 이제 특수한 카세타를 이용하는 치료 방법이다.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비수술적 치료니까 절개하지 않고 국소마취하는 게 특징이 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어르신이라든지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치료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시지만 젊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이런 그 선호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흉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가 어쨌든 핸디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흉터가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수술은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우리가 며칠씩 쉴 수가 없는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해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나 부작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 방법보다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분이 있죠. 우리가 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에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약물에 의해서 아주 드물게는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나서 약물 때문에 몸이 가렵다거나 어떤 특정한 부위가 붓거나 이런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두드러기에 대한 약을 치료하면 다 그런 부작용이 가라앉는 이 정도 부작용을 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치료법은 이름이 좀 특이해요. 풍선 확장술인데 풍선 확장술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우리가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예.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옆에는 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허리에 협착증이 생기면 이 추간공이 좁아지게 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허리나 엉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플 수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그 좁아진 추간공에 풍선을 넣어서 풍선을 불어주게 되는 거죠. 네. 불어서 좁아진 걸 넓혀주게 됩니다. 아하.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여쭤보십니다. 물어보시는데 이 풍선 넣고 나오는 겁니까? 그러시는데 넣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풍선은 불어넣고 작업을 한 다음에 풍선을 다시 꺼트려서 빼고 나오는 것이 풍선 확장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도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꼬리뼈와 우리의 허리에는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수한 카세터를 올려서 지금 좁아진 부분에 도달을 해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보이는 게 풍선이거든요. 네. 이렇게 풍선으로 좀 불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 검은색 신경이 보이질 않았는데 풍선을 불고 넓혀주다 보니까 그 신경 길이 이렇게 쭉 검게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풍선으로 유착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인데, 자, 풍선 확장술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그러면 어떨 때 하는 거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의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풍선 확장술은 목 디스크에는 사실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허리에 대한 병에 대해서 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네. 이것은 또 이제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수술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거나 다시 재발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 카세타가 이렇게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면서 붙은 신경을 직접 떼주면서 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그 치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 조금 더 발전됐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요. 네. 좁아진 거를 넓혀주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좁아졌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협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협착까지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이전에 했었던 그런 방법들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 바로 풍선 확장술의 특징이 되겠고요. 네. 네,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특징이 있죠. 네. 비수술적 치료법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신마취 하지 않고 국소마취로 치료하기 때문에 전신마취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이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술 그 자체가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잠깐만 좀 안정하셨다가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방법이 풍선 확장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실제 시술 후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잠깐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뼈 중에 한 마디가 골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부러진 뼈를 치료해주는 방법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런 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근데 그 다리 통증이 너무 호전이 되지 않아서 다시 내원하셨던 분이신데요. 예. 그래서 봤더니 뼈가 골절이 된 거에 의해서 뒤에 협착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다리 신경을 많이 눌러서 다리가 아프셨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풍선 확장술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고 나서 통증이 호전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알아볼 치료법은 세 번째입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인데 역시나 이름은 계속해서 어렵네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수액이라는 거는 이제 네. 우리가 디스크의 한 부분을 수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디스크를 고주파로 치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주파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네. 얘기하는데 지금 뭐 사진에 보시면 이게 가느다란 바늘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수술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구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 2mm 정도 되는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 끝에 고주파가 나오는 그런 네. 특수하게 제작된 바늘인데요. 이거는 그 튀어나온 디스크 안에다가 직접 삽입을 해서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디스크 내에는 그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적절한 열을 이용하게 되면 그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넣어주게 되는 치료 방법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원리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 원리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환자분의 그 엎드려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튀어나온 디스크 내에 고주파 바늘을 넣는데 바늘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늘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직접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 반짝반짝하게 앞에 그 빛이 나오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그 그림으로 만든 거지만 그 고주파가 나오는 장면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빨갛게 디스크가 좀 볼록 튀어나와서 신경을 좀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 디스크가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오면서 뒤에 신경 눌렀던 것이 눌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게 하는 방법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는데 네. 이것도 국소 마취 하에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 시간도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되겠고요. 잠깐만 한두 시간 정도만 안정했다가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적절한 치료법일까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아무래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것은 디스크 자체를 예.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 병이 생긴 분들에게는 뭐 다 치료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는 환자를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시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스크가 있으면 어떤 통증이 생기느냐? 우리가 서 있다가 앉으려고 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네.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픈데 네네. 내가 뭘 움직이려고 할 때,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거 혹시 디스크가 있지 않나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의 병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치료를 하면 통증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엉치하고 다리가 많이 아플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엉치 다리 통증이 디스크에 의해서 엉치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프고 시리고 뭐 이런 경우에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고주파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열은 아니거든요. 내 몸에 사람 몸에 적절한 온도가 나오는데 디스크가 딱딱하게 변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칼슘이 침착돼서 석회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검사를 해서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 석회화가 없는 경우, 딱딱한 성분이 그래도 적은 경우에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디스크 내장증 환자인 경우에 통증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대상이 되는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건 뭐냐면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타이어 바퀴가 너덜너덜해지듯이 디스크도 너덜너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내부적으로 디스크가 조금씩 찢어지거나 비정상적인 신경이 자라거나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디스크 내부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거를 디스크 내장증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갑자기
허리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지면서 다리까지 불편해지고 엄지발가락까지 너무너무 아프셨던 아이고, 분이십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그 디스크가 있고 요 화살표로 표시된 걸 보면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좀 많이 튀어나오셨거든요. 네. 보통은 요 신경관이 있는 요 가운데 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바깥쪽 디스크가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깥쪽에는 굵은 신경다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RI 찍었더니 이제 바깥쪽 디스크로 진단을 하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시행을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넣어드렸죠. 넣어드렸더니 바로 그 순간에 통증이 완화됐던 그런 분이셨고요. 네, 다음 사례 볼게요. 자, 54세 여자 환자입니다. 네. 이분은 54세 여자분이신데 큰 평상시에 뭐 특별한 크게 불편함은 없으세요. 네. 뭐 활동도 잘하시고 하는데 설거지를 하려고 오랫동안 서 계시거나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주무실 때 양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파서 네. 내원하신 분입니다. 딱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신데요. MRI 찍었더니 그 협착증이 분명히 있으시고 거기에다가 디스크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착증이다 그러면 협착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디스크도 동반돼서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불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거지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데 협착증도 있지만 이제 그 디스크도 같이 심하게 나와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사용을 했더니 좁아진 신경이 넓어진 그래서 통증이 완화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시술 사례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소개해드렸고요. 자, 척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알아봤는데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 치료의 특징은 뭐냐면 안전한 거죠. 절개를 하지 않고 하니까 그리고 전신마취하지 않으니까 전신마취에 의한 어떤 부작용들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되겠고요. 그 시간이 빠릅니다. 수술의 시간은 1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뭐 2-3시간도 걸릴 수도 있지만 네. 시술의 시간은 한 20분, 30분 정도로 모든 시술 과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그런 특징이 되겠고 네. 아무래도 그 허리병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내과적인 문제를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세요. 네.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심장이 약해 아니면 내가 콩팥이 약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전신마취하고 수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치료가 가는 어떤 좀 폭넓은 그런 시술 대상이 되겠고요. 네. 수술은 입원을 하고 치료해야 되지만 입원이 필요 없고 바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척추 치료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수술적 치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문병진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맞춤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